안녕하세요, 친구들. 해니의 동화나라. 오늘은 내일 있을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이날을 만드신 권정생 선생님의 그림책, 권정생 선생님이 글을 쓰고 김용철님이 그림을 그린 똘배가 보고 온 달나라를 읽어줄 거예요. 친구들은 똘배가 뭔지 아나요? 똘배는 돌배나무의 열매를 뜻하는 사투리예요. 그런 똘배가 오늘의 주인공인데 어떻게 하다가 달나라를 보고 오게 된대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똘배가 보고 온 달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슝 들어가 보아요. 똘배가 보고 온 달나라. 똘배가 가지마다 휘어지게 열렸습니다. 조롱조롱 얼굴을 맞대고 밝은 햇님을 쳐다보고 도란도란 꿈 얘기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잔치상에는 껍질을 깎고 하얗게 발가숭이로 올라앉는다지 꼭 갓난아기처럼. 참 재미있대. 올라가서는 아주 얌전하게 앉아 있어야 된다느라. 맞았어. 까딱하면 땡땡굴 굴러떨어져 창피를 당한다나. 창피만 당하면 다행이야. 버릇없는 짓이라고 2번 다시 못 올라가게 한대. 산들산들 가지 사이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똘배들은 눈을 살포시 감았습니다. 서울 갈 땐 뿡뿡 기차를 타고 간다지. 아냐, 요 사이는 고속버스를 타고 간다더라 뭐. 고속버스가 더 멋지니? 그럼 싱싱 굉장히 빠르단다. 똘배들은 들먹들먹 벌써 자동차를 탄 기분이었습니다. 머리빼기마다 초록 이파리들이 양산처럼 그늘을 지어줍니다. 아예 홀딱 맨머리로 쨍쨍 햇볕에 나온 애도 있습니다. 난 말이지 어딜 가서 무얼 하더라도 고분고분 말을 잘 듣겠어. 하지만 고분고분 따른다고 다 훌륭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더라. 옳고 그른 것을 잘 가릴 줄 알아야 한대. 참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의 운명을 미리 알 수가 없단다. 햇볕을 따끔따끔 쬐어 똘배들은 노랗게 익어갑니다. 사방 돌아다 보면 아름다운 경치가 눈이 모자랍니다. 뒷산에는 상수리 나무들이 지푸르게 자라고 마을 앞에는 실개천이 흐릅니다. 제비들이 배나무 꼭대기를 스칠락말락 아슬아슬하게 날아다닙니다. 하얀 구름덩이가 남실남실 흐르는 어느 날 저녁 때였습니다. 똘배나무집 개구쟁이 도리가 살금살금 나무 위로 올라왔습니다. 식구들은 모두 어딜 나가고 텅 빈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도리는 손에 닥치는 대로 똘배 1개. 그건 진짜 운 나쁜 앤지 모릅니다. 그 똘배 1개를 뚝 따가지고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노르스름하고 반들반들한 한쪽 뺨을 잘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똘배는 아직 설익었습니다. 새큼텁텁한 맛이 입안에 가득 넌더리 쳐집니다. 도리는 오만상을 찌푸리며 그만 훌쩍 내던져 버렸습니다. 똘배는 씩 날아가서 저쪽 우물 모퉁이 시궁창에 철썩 떨어졌습니다. 공중에 높이 날아오를 땐 그런대로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가슴이 확 트이고 풍선처럼 둥둥 부푸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잠깐뿐이었습니다. 순이네 집 사랑채 지붕을 넘고 자두나무 푸른 가지를 스칠락말락 지나서는 그대로 곤두박질 쳐
시궁창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온 몸뚱이가 거무죽죽한 흙탕물에 철버덩 들어갔다가 솟구쳤을 땐 도린의 뒷견 훤칠한 배나무에 탐스럽게 열렸던 귀여운 아기 똘배의 모습은 간 곳이 없었습니다. 순인의 뒤란 굴뚝 꼭대기에 덮인 깨진 솥뚜껑, 꼭 그런 깜둥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아유, 코가 막힌다. 이 지독한 냄새 좀 봐. 똘배는 콧잔등을 찌푸리며 사방을 두리번 살펴봤습니다. 뽀그르르 뽀그르르 물방귀가 올라오는 구정물 속에서 실거머리 한 마리가 버들개지처럼 흔들흔들 춤추고 있었습니다. 콩나물 동아리랑 배추 쪽이랑 잡동사니가 아무렇게나 흩어져 앉아 있습니다. 돌담을 끼고 돌아간 저쪽 모퉁이에 우물이 있는 모양입니다. 물 깃는 아주머니의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시궁창 섭의 골목길로 물동이를 인 아주머니들이 들락날락 했습니다. 넌 이젠 마지막이야. 실거머리가 고개를 빼뚜름이 똘배 쪽으로 돌려 대곤 종알거렸습니다. 마지막이라니? 함부로 그런 말 마. 내 머리통이 이래봬도 굉장한 힘을 가졌단다. 콱 박치기 하면 넌 가루도 없다. 아니? 똘배는 참 기분 나쁜 말이라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어디 거짓말을 하는 줄 아니? 여태까지 이 시궁창에 빠진 것 중에 다시 바깥으로 살아나간 건 알루구슬알 2개 하고 오기네 엄마 은가락지 뿐이었어. 그 밖의 것은 전부 들어와선 물컹물컹 썩어버린 다음 끝장이 난단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깐 난 가루가 된데도 겁 안 난다. 실거머리는 눈도 깜짝 안 씁니다. 선생님처럼 차근차근 일러준 다음 뽀그르 거품을 내어놓고는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조그만 장구벌레들이 얕은 물속에서 몇 감기를 하다가 똘배를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어디서 꿀냄새가 난다. 아니야, 선녀님의 분냄새야. 진짜는 하늘 냄새야. 아니면 산딸기 골짜기를 스치고 불어온 바람 냄새야. 똘배는 저절로 얼굴이 발그레 달아올랐습니다. 수줍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둘레의 모든 눈길이 자기한테 쏠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낯선 손님이 하나 오면 이렇게 아무나 주책 없이 기웃거리게 마련인가 봐. 똘배는 깜둥이 흙탕물이 제 몸뚱이를 흠뻑 적셔줘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실거머리가 쫑알거리던 그 기분 나쁜 말이 가슴에 걸려서 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로 똘배의 등 뒤에서 가냘픈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몸이 불편한가 봐? 나야. 도리네 집 뒷곁에서 너랑 같이 살았어. 뭐라고? 뒤를 돌아다 보니 거무튀튀한 덩어리 하나가 시궁창 바닥에 드러누워 있습니다. 넌 이제 잊어버렸을 거야. 이런 꼴을 하고 있으니 알아볼 수 없는 게 마땅해. 덩어리는 후유 한숨을 쉬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하고는 한이웃이었잖니. 도리네 뒷곁 또아리 감나무에 달렸던 땡감 말이야. 온 몸뚱이가 골마버린 땡감은 거의 죽게 된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나! 그래, 이제 가까스로 기억이 나는구나. 얼굴이 동글납작한 예쁜 땡감이 바로 너였구나. 똘배는 그 흉측한 덩어리가 제 엄마 나무와 나란히 이웃했던 또아리 감나무의 아기인 것을 알았습니다.
잊지 않아줘서 고맙다. 땡감은 흙투성이 일그러진 얼굴에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앓고 있니? 어디가 많이 아프니? 난 곧 죽게 됐단다. 아까번에 실거머리가 얘기한 게 전부 옳은 말이야. 이 시궁창은 지옥이야. 세상의 끝이 이리로 모두 모였단다. 들어오기만 하면 퉁퉁 골마 터져 죽고 만단다. 나도 한 보름 전에 도리한테 내던져져서 이리로 온 거야. 아, 숨차. 땡감은 간신히 말을 맺었습니다. 그러고는 가엾게도 조용히 숨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땡감아! 얘야! 얘야! 똘배가 소리질러 불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땡감은 벌써 눈을 꼭 감은 채 죽어버린 뒤였습니다. 똘배는 겁이 났습니다. 자기도 저렇게 땡감처럼 퉁퉁 골맞다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만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보는 것도 잔치상에 올라보는 것도 말끔히 헛일이 되었습니다. 빨간 저녁놀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바람이 산들산들 불었습니다. 시궁창 변두리에까지 그 부드러운 저녁바람은 조용히 스쳐갔습니다. 그러고는 차차 보라색의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똘배는 울다가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는지 갑자기 눈앞이 환하게 밝아오는 바람에 저절로 눈이 뜨였습니다. 시궁창 안은 꽃밭처럼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눈부시게 수놓여 있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더러운 자취는 요술처럼 간 곳이 없었습니다. 내가 꿈을 꾸는 걸까? 똘배는 혼자 소리로 중얼거려 보았습니다. 아니야, 넌 똑똑히 눈을 뜨고 있어. 반짝반짝 귀여운 아기별이 곁에서 방실 웃으며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긴 시궁창이잖니? 시궁창이니까 어떻다는 거니? 너무너무 더러운 곳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별님들이 찾아온 게 이상하단다. 똘배는 아무래도 모르겠다는 듯 아기별을 쳐다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더럽긴 무엇이 더럽니? 아기별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뭐야, 이제 보니까 날 놀리고 있구나. 똘배는 잔뜩 도사리며 아기별을 째려보았습니다. 절대로 놀리는 게 아니야. 이런 시궁창도 가장 귀한 영혼이 스며있는 세상의 한 귀퉁이란다. 아기별은 흙투성이인 똘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친절은 고맙다만 아까번에 난 전부 듣고 보고했는걸. 시궁창은 골마 터져 죽어버리는 지옥이야. 지독한 냄새가 나는 세상 끝이야. 나도 여기서 퉁퉁 골맞다가 죽게 될 거야. 똘배는 거의 울음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기별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살레살레 저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데가 어디 있니? 괜히 울지 말고 나하고 오늘 밤 하늘나라 구경이나 하자꾸나. 아기별은 똘배한테 조그만 날개 한 쌍을 달아주었습니다. 똘배는 하늘나라 구경이란 말을 듣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도린의 배나무 가지에 매달렸을 때 손에 닿을 듯 가깝고도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푸른 강물 위로 떠가는 하얀 구름배,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 세상을 은빛으로 비추는 둥근 달림. 공짜로 되니?
똘배는 송글송글 맺혔던 눈물을 쓱쓱 문지르며 물었습니다. 공짜라니? 나 지금 돈이 없는걸. 얘는 조그만 애가 어른들 흉내만 내려드는구나. 아기별은 조금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보니까 골목길에서 노는 애들까지 모두 돈으로 따지던걸. 그건 사람들이 꾸며서 하는 짓이지. 하늘나라엔 돈 같은 건 필요 없어. 아기별은 똘배의 등을 살짝 밀었습니다. 둘은 어느새 까마득히 공중을 날고 있었습니다. 파랗게 티 하나 없는 물속 같았습니다. 아니, 참말 남실남실 흐르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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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짹짹짹. 어머나, 까마까치들이 막 날아가는구나. 똘배는 눈이 호동그랗게 되었습니다. 아기별은 생긋 웃었습니다. 오늘이 칠석날인 것을 잊었군. 그럼 저 물소리는 은하수 강물이구나. 잔물결이 고운 노래를 부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울처럼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그 은하수의 동편 기슭에 목동 차림에 견우별님이 서 있었습니다. 까마까치들이 날개를 너울거리며 까마득한 강물 저편까지 늘어섰습니다. 먼 곳에서 보았을 땐 두어 뼘밖에 되지 않던 강폭이 먼 바다처럼 아득했습니다. 우리 저쪽 건너 직녀별님한테 가보자. 아기별이 똘배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은하물결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똘배는 아기별과 함께 날았습니다. 직녀별님은 벌써부터 옷고름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오작교를 사뿐사뿐 밟고 가는 버선발이 유난히도 희었습니다. 왼쪽 팔에 받쳐든 것이 그동안 배틀로 손수 곱게 짠 견우별님의 옷인가 봅니다. 똘배야, 그만 딴 데로 가자. 아기별이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응, 조금 더 두 별님들이 만나는 걸 보았으면 좋겠어. 무슨 소리야? 모처럼 두 분이 만나는데 구경을 하면 실례잖니? 똘배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잠자코 아기별의 손에 잡혀 거기를 떠났습니다. 이제부턴 달나라 구경을 가볼까? 그래, 가보자꾸나. 달나라엔 정말 토끼들이 살고 있니? 그럼. 그런데 이상하구나. 멋이 이상하니? 사람들이 달나라에 가봤다는데 토끼는커녕 풀 한 포기도 없는 돌멩이 밭이었대. 그럼 지금 바로 가보면 알 거다냐? 아기별은 나는 속도를 빠르게 했습니다. 점점 눈앞이 밝아왔습니다. 어디선지 향긋한 치자꽃 냄새가 날아왔습니다. 아니면 석류꽃 냄새 같기도 하고 모과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향기니? 달나라의 개수나무 냄새야. 아기별은 빙그레 웃으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향기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가슴속이 시원히 트이고 머릿속이 초롱초롱 밝아오는 듯 싶었습니다. 초록 잎새들이 우거진 골짜기가 눈앞에 가득 펼쳐졌습니다. 잔잔한 바람결에 난실난실 흔들렸습니다. 옛 동양화 풍경에 나오는 모습 같은 골짜기가 맑은 개울을 끼고 끝없이 잇따라 나타났습니다. 연분홍 꽃송이가 방글방글 피어난 사이사이에 하얗게 부푼 목화가 흰 구름처럼 깨끗했습니다. 엄마 토끼, 누나 토끼들이 버들바구니를 끼고 목화를 따담고 있었습니다. 저긴 벌써 햇볕을 거두고 있구나. 아빠 토끼, 오빠 토끼들이
노란 이삭들이 휘어진 나락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추수를 끝내야만 추석에 떡방아를 찔 거 아냐. 아기별은 여전히 웃음 지어 말했습니다. 초가집 마을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골목길엔 새빨간 까툴 복숭아를 들고 아기 토끼들이 냠냠 먹고 있었습니다. 술래잡기를 하며 뛰어노는 아기 토끼들도 있었습니다. 노르스름한 단풍이 든 밭나무 가지에 걸터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아기 토끼들도 있었습니다. 모래강변에서 두꺼비집을 짓는 꼬마 토끼들도 보였습니다. 아기별아, 그럼 아폴로 지구인들이 왔다 간 곳은 어디야? 똘베는 아까부터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왜? 너도 그런 곳을 꼭 보고 싶니? 응, 보고 싶다기보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만 그들이 왔다 간 것을 바로 알 거다냐. 그렇담 지금이라도 네 한쪽 눈을 가려봐. 어느 쪽 눈을? 어느 쪽이라도 좋아. 한쪽은 안 보이도록 꼭 가려야 해. 똘베는 한쪽 눈을 손바닥으로 꼭 눌러 덮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똘베는 깜짝 놀랐습니다. 개수나무 향기도 목화밭도 초가집 마을도 아기 토끼들도 금세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고 쓸쓸한 사막이 나타났습니다. 무시무시한 웅덩이와 돌멩이 산이 보였습니다. 아, 저기 있구나. 똘베는 소리 질렀습니다. 눈 위에 꼭꼭 찍힌 노루 발자국 같은 지구인들의 신발 자국이 모래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꽂아놓고 간 깃발이 후줄근이 처진 채 힘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역시 지구인들이 두고 간 달수레가 초라하게 옹크리고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도 없었습니다. 물소리와 지저귀는 새소리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귀머거리가 된 것처럼 이상했습니다. 너무도 고요하고 쓸쓸했습니다. 자, 이젠 똑똑히 봤지? 똘베는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대답이 없니? 다 봤거든. 가린 눈을 떼어봐. 똘베는 눈을 가렸던 손을 얼른 떼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고 개수나무 향기가 코에 확 풍겨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의 광경이 다시 눈앞에 되살아났습니다. 아기 토끼들이 손잡고 골목길을 걸어가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똘베는 아무래도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기별아, 대체 어느 것이 진짜니? 어느 것이 진짜 같으니? 아기별은 배시시 웃으며 도로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네 마음대로 정하렴. 이젠 날이 밝아오니까 어서 내려가자. 아기별은 똘베의 손을 잡고 서둘러 달나라를 떠났습니다. 치렁치렁 뻗은 개수나무 가지가 은빛으로 살랑거리는 고향마을 같은 정다운 토끼마을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은하수 강물에서는 까마까치들이 막 흩어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견우별님과 직녀별님은 벌써 은하물을 사이에 두고 자기들의 자리에 돌아가 있었습니다. 아기별아, 저 두 별님들을 언제나 한자리에 모여 살도록 할 수 없을까? 똘베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 물어봤습니다. 아기별은 언제나처럼 쌩긋 웃으며 모여 살게 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얘기가 없어지지 않니? 하고 뜻모를 대답을 했습니다. 얘기가 없어지다니? 슬픈 일과 기쁜 일,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영원히 사라져버린다는 거야. 슬픈 일이 어째 아름다울 수 있니? 만약 견우별님과 직녀별님이 함께 모여 살게 되면
저 은하수강물은 필요 없게 되잖니.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그들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말 거다냐. 똘배는 잠자코 아기별이 하는 말을 낱낱이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똘배야, 이젠 우리가 헤어질 차례야. 어머나. 똘배는 서운했습니다. 그럼 잘 있어. 잘 가. 아기별은 벌써 가물가물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똘배는 어저께 시궁창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기별이 달아줬던 한 쌍의 날개도 없었습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깜둥이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물동이를 인 아주머니들이 부산이 골목길을 나돌았습니다. 어저께 실거머리가 살랑살랑 춤추며 물방귀를 뽀그르르 내어놓았습니다. 장구벌레들이 똘배한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 꿀냄새 봐. 아니야, 선녀님의 불냄새야. 진짜는 하늘 냄새야. 아니면 산딸기 골짜기를 스치고 불어온 바람 냄새야. 장구벌레들은 물구나무 재주를 부리며 제멋대로 짓거려댔습니다. 나한테서 그런 냄새가 난단 말이지? 똘배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래, 시궁창은 참 좋은 냄새로 가득 찼어. 똘배는 어젯밤 보고 온 달나라가 떠올랐습니다. 한쪽 눈을 가리고 보았을 때 주검처럼 쓸쓸했던 그 광경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장구벌레들은 잇따라 짓거려대었습니다. 저 뒤쪽에서 죽은 땡감도 살았을 땐 참 달짝한 냄새를 풍겨줬어. 그러다가 차차 그 냄새가 다 하고 나니 죽어버린 거야. 똘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냐, 땡감은 죽지 않았어. 응, 아마 그럴 거야. 우린 땡감의 달콤한 그 냄새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실거머리가 흔들흔들 춤추며 똘배를 보고 괜히 해죽해죽 웃었습니다. 우물 쪽에서 걸찍한 구정물이 쭈르르 내려오더니 똘배를 흠뻑 뒤집어 씌웁니다. 그 구정물을 따라 싱싱한 팥뿌리 하나가 떠내려왔습니다. 맵쌀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아, 냄새가 또 하나 생겼구나. 장구벌레들이 가까이로 몰려갔습니다. 봉선화 꽃물을 들인 누나의 손톱 냄새도 곁들여 왔어. 아니야, 할아버지 환갑 잔치상 냄새야. 똘배는 어느새 눈시울이 젖어들었습니다. 슬퍼서 나온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골목길 담 너머 푸른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오늘의 책, 똘배가 보고 온 달나라. 어땠나요, 친구들? 혜니는 시궁창도 가장 귀한 영혼이 스며있는 세상의 한 귀퉁이라는 아기별의 말이 참 기억에 남았어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똘배가 된다면 시궁창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생각을 해보고 아기별을 따라 달나라를 가게 된다면 어떤 달나라의 모습을 보고 싶은지 마음껏 이야기해보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혜니의 동화나라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보아요. 친구들 안녕.